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이희원 대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마디 보시겠습니다. 네, 4월에는 스마트폰을 보자. 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보를 빠르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보에 대한 분석력입니다. 지금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전망을 한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내린다면 내가 관련 종목들을 얼마에 싸게 매수를 해서 그리고 얼마에 팔지 그리고 조금 더 남보다는 높은 비중을 실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나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뉴스지만 이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해 드리기 위해 제가 끝내주는 남자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 쪽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 나오면서 4%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면서 오늘 목표 주가 두 곳에서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모멘텀이 바로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 S6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이 스마트폰들 여러 가지 이 스마트폰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빅매치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까요? 끝내준 전략 시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이희권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스마트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는데요. 출시 일정들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그 갤럭시 S6가 제일 중요하죠. 그 정식 출시일은 4월 10일입니다. 4월 12일인데 예약이 4월 1일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마 4월 1일부터 그리고 이르면은 이미 모멘텀은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그 이 갤럭시 S6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앞으로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팔릴지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조금 근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S6를 이제 매장에 가서 다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매장 직원들한테도 그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매장에 오시는 고객분들도 한 20분 정도 어떻냐 살 의향이 있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매장 가면은 요즘에 실물이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삼성전자에서 테스트폰으로 나온 것도 네. 한번 써보니까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주변에 물어보니까 상당히 이거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잘 나왔다. S5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잘 나왔다고 얘기를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도 굉장히 이런 그 얼리 어댑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저도 굉장히 갖고 싶더라고요. 이게 가격을 얼마인지 보다는 이러한 정말 갖고 싶은 폰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끼셨어요? 일단 처음에 그립감이 굉장히 틀렸습니다. 그립감이요. 이제 메탈 프레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립감 자체가 틀리고 그 화질 부분도 틀리고 그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특히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조금 그 카메라 화질이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 준비한 자료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보통은 이런 화질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면 또 아이폰하고 또 비교를 해주시는데 딱 눈에 띄네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에서 자료 화면으로 낸 건데요. 그만큼 이번에 갤럭시 S6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화질을 많이 신경을 썼다. 사실 이게 아이폰 애플사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비중을 실었다라는 거 보여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 그 갤럭시 S6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부품주들도 더 좋겠죠. 그에 따른 수혜를 같이 입을 거니까요. 이게 화소수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00만 화소까지 드리고 그리고 그 전면부 또한 800만 화소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카메라 쪽에 포커싱을 맞추지 않았냐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스마트폰을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냥 단순히 카메라 업체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그 갤럭시 S6가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그 대략적인 컨센서스가 거의 4천만 대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5천만 대 이상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5나 뭐 네. 이전작들은 어느 정도로 팔았었나요? S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조금 저희가 좀 기준치로 네. 삼으려면은 4천만 대 하면 사실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어느 정도 넘어서야지 BEP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좀 네, 그렇죠. 저도 뭐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네. 평균적인 자료가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대 이상이다. 기대 네. 이상이면 뭐 충분히 여기서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LG 쪽도 뭐 G4가 이제 그렇죠. 나오나요? 같이 네. 같은 시점에 나올까요? 아니면 좀 더 늦게 낼까요? 아직까지 이제 4월 10일 이렇게 삼성전자가 나오는데 그 정도에 나오려면 지금 구체적인 날짜가 잡혀 있어야겠죠. 네네.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LG의 G4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그 출시 일정을 뒤로 밀린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과거에 뭐 2012년, 2013년도에는 정말 그 휴대폰 부품들이 정말 그 이제 다시 상승하면서 증시를 주도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뭐 사실 4월 달에 그 정도까지의 상승 랠리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 빠질 만큼 빠졌고 다시 한 번 더 무선 사업부 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지만 조금 더 상상력을 높여서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품주들은 이번에 그 단가를 보니까 80한 5만 원 선이 맞나요? 혹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나요? S6가 5만 원에서 한 115만 원 정도. 95에서 115만 원인가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품주들은 마진이 예전 시리즈보다는 좀 더 개선 내지는 좀 그래도 같은 수준으로는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예전 수준보다는 쉽진 않겠죠. 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원화 전략을 좀 많이 펼치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예. 그 새로운 이제 소재나 부품에 대해서는 조금 그 수율도 높여야 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과거와 같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마진을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다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다가 뭐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배제해 두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4월 1일부터 정말 예약이 급속도로 많이 몰린다. 기대 이상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은 많이 이제 바닥에 비해서 올랐다고 해서 좀 내버려 두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디스플레이도 그리고, 네. 있고 예, 그다음에 예. 카메라 모듈 쪽도 있고 케이스나 뭐 네. 메탈 케이스 뭐 이쪽도 있고요. 어느 네. 쪽을 좀 좋게 보세요? 저는 일단 부품주들 중에서 정말 실적이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되는 종목들을 몇 개 이제 뽑아왔거든요. 뭐 OCI 머티리얼즈나 슈피겐 코리아 그리고 옵트론텍에 대해서 뭐 간략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특수가스를 이제 지급한 업체인데요. 이제 반도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반도체가 3D 랜드로 가면서 직접 되면 직접 될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특수가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 또한 판매 가격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게 지금 OCI 머티리얼즈거든요.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해 그 기대치 하는 영업이익이 거의 800억에서 900억 그리고 조금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1000억까지 달성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 앞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6가 잘 팔린다 그러면은 더욱더 호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죠. 그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 정말 뛰어난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인데 분명히 그 슈피겐 코리아의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휴대폰 판매량에 비례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제가 내일장에 한판 승부로 준비해 왔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시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그 시련을 바탕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점상으로 4월 초순부터 이제 그런 모멘텀도 있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이제 나오잖아요. 4월 1일면은 뭐 둘째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멘텀도 좀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다소 지금 뭐 시가총액 차원에서 애플과 조금 많이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탈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 이상으로 나온다거나 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뭐 이런 부품주들로 매기가 몰리겠죠. 그리고 오늘 사실 급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원인을 보면은 미증시에 있었고 그렇죠. 미증시에서 이 바이오테크 쪽이 함께 밀려나면서 투자 심리 악화,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 자체적인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급 네. 악화 이 부분은 또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까요? 네,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었죠. 많이 상승을 하고 아마 뭐 미국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차익 실현 욕구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급적으로 많이 밀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코스피를 이끌었던 가장 큰 대형주였죠. 삼성전자가 그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함께 밀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가 어떠한 개별적인 악재로 밀렸다기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지수 차원에서 밀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좀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 내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 문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도 보니까 한 3.5% 올라서 이제 50.93달러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뭐 예멘 쪽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가 반등 나면서 이제 오늘 다 올랐던 건 아닌데 그 산업재 내에서 선별적으로 조금씩 종목군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이쪽은 좀 내일도 좀 연속성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네. 일단 제가 뭐 계속해서 뭐 유가와 관련된 뭐 수출주, 대형주, 경기민감주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우상향하는 업종, 커져가는 업종에 주식 투자를 해야지 많은 폭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하락하는 업종에 대해서 이런 하락하는 업종에서 정말 저점을 잘 잡아서 요 단기 차익을 먹겠다. 단기 반등할 때 예, 단기 반등을 시세 차익이,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매매가 수익을 어렵다는 거죠. 예. 수익을 그렇게 많이 누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혹자가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뭐 유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하면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한 가지 체크해 볼 게 바로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 네, 제가 네.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미증시 다우 30 내에 네. 담겨 있는 대표적인 정의주죠. 그렇죠. 네. 그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글로벌 증시에서 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였죠. 하지만 지금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모습 네. 보이고 있죠. 네네. 밑으로 계속 빠지고 네. 있죠. 네. 그리고 뭐 그 전일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미미했습니다. 0.4% 정도.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반등보다는 보시면은 고점은 계속해서 낮춰져 가고 있고 박스권으로 계속 하단에 내려가고 있죠. 네네. 예. 산업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산업 자체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뭐 1, 2년, 2, 3년 만에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애플, 구글 이런 업종은 어제 뭐 살짝 밀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네네, 예. 우상향 트렌드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뭐 분명히 그 가격이 높은 가격은 맞지만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놀아야지 지금 유가가 뭐 단기가 급등했다. 요거 먹어보겠다. 이런 건 오히려 수익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많지 않냐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미증시에서 오늘 좀 힌트가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앞서서도 예. 잠시 좀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바이오테크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국내 증시 최근에 강세 흐름 나타냈던 업종하고도 좀 비슷했잖아요. 네네, 바이오주들, 뭐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셀트리온도 강했고 IT주들 함께 밀렸는데 이런 부분이 또 외국인 수급 그대로 영향받으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오늘장에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좀 꾸준히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수급 악화가 이어질까요? 자, 그 부분도 뭐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 악타비스사에 대한 제가 차트를 가져갔는데요. 이 종목은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그 메이톡스 아시죠? 메이톡스. 네네. 메이톡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한 기업이 엘러간이죠. 네. 엘러간을 최근에 인수 합병한 기업입니다. 악타비스사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엑슨모빌과 반대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폭의 뭐 하락이 있었지만 그 상승 추세를 깨는 하락 아니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차트를 계속
잘 보시면은 이런 우상향 트렌드 과정에서 중간중간 뭐 이런 이벤트는 있었습니다.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이죠. 주식은 아무리 좋더라도 계속해서 정말 올곧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곧게 올라간다라면 오히려 더 그 상승하는 폭이 적겠죠. 근데 뭐 분명히 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상승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 여기서 고점이 될지 아닐지는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이런 제약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얼마나 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꺾였기 때문에 팔아야 돼 이거라기보다는 끝까지 이제 꺾일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저성장 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속에서 당연히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은 조금 더 부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가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1, 2년간은 더욱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조정 나왔던 그 셀트리온이나 그렇죠. 어제 사실 신고가였었고요. 네네네. 오늘 좀 급락이 나왔고 네. 한미약품도 역시 좀 좋았는데 오늘 네. 좀 같이 밀렸는데 요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면 그럼 좀 담아본다 이런 전략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 뭐 사실 그 제가 데스매치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종목이 셀트리온이었거든요. 네, 근데 예. 제가 그 셀트리온으로 어제 뭐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사실 오늘 아침에 매도를 했습니다. 뭐 플러스권에서 매도를 네네, 했는데 제가 딱 매도를 한 이유는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지만 분명히 주식은 이격 축소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했으면 분명히 꺼질 때가 있고 또 꺼지다 보면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상향 추세 방향성은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이런 그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서 좀 수급상으로 조금 다시 꺾였긴 하지만 충분히 다시 그 상승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시간만 허락된다라면 다시 한 번 더 그 신고가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네, 보면은 이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은 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신약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제약이나 바이오주들과 이 펀더멘털로 좀 단순 비교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면은 우리와 조금 더 유사했던 과거 일본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분명히 우리랑 미국이랑 틀립니다. 당연 시가총액 차이도 틀리고 이러한 정말 글로벌 메가 트렌드 대형 제약사들의 힘도 틀립니다. 자, 하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잃어버린 20년 동안 정말 저성장 국면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 당시 때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제약주,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1%대였습니다. 1%대. 하지만 지금은 10%대거든요.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다른 산업들이나 업종들이 다소 줄어들고 그리고 이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커지면서 분명히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부분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도 분명히 그런 트렌드를 겪을 거거든요. 현재 시가총액 그 한미약품이 반등을 통해서 뭐 다소 조금 1%, 2% 후반대까지 올라왔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5%, 6%, 10%까지는 충분히 시가총액에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 시장은 버블 일어날 만큼 상승할 겁니다. 그 상승의 추세의 가장 핵심은 지금은 화장품이 맡고 있지만 향후에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그 바톤을 넘겨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내일장 전망해 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두 지수 다 이제 조정 나와서 마감되는데 내일은 좀 어떤 흐름 보일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 내일장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한판 승부? 네, 전망부터 전망부터. 전망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을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종목들, 업종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죠. 제약 업종입니다. 셀트리온, 한미약품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충분히 이게 제가 어디가 저점이라고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예. 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종목들의 반등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센티멘탈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 비중을 늘려봐도 되지 않냐. 관련 업종들의 그 비중을 조금 다시 한번 더 실어봐도 되지 않냐. 그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화장품 업종들의 랠리가 정말 뭐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개인들이 지금 담을 수 없을 만큼 매수 버튼을 못 누를 만큼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상상력을 열어놓아야 될 시점을 생각하거든요.
누구도 화장품 업종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국내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올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뭐 지금 단기간에 이런 추세로 중국인들의 그 국내 이제 여행 추세로 봤을 때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을 전망이고 네,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많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주가가 차트만 봐서 3,000원부터 6만 원 올랐어. 20배 올랐기 때문에 나 이 종목 못 사겠다. 이렇게 닫지 마시고요. 상단을 열어두고 상상량을 열어두고 그리고 충분히 뭐 그 조정이 있는다라면 다시 한 번 더 담아봐도 그 시장에서 인정해줄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버려두진 마시고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계속 그 맴돌고 있는 왕따 주식보다는 이쪽에 대해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근접하게 접근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네. 약간 좀 짓궂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요리 프로그램 볼 때 네. 양념 같은 거 넣을 때 적당량, 소량 이런 표현 쓰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네. 정확하게 한 스푼, 네. 두 스푼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해주는 게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한데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절한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시면 또 듣는 입장에서 아 적절한 게 뭐지? 사람마다 기준이 많이 다르니까요. 물론 지금 종목마다 놓여 있는 기술적인 위치도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네. 뭐 직전 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일선, 20일선 이런 식으로 기준점으로 삼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그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분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인 정말 이 산업 트렌드를 보고 주식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매수하고 20% 그 손실을 봤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우상의 패턴을 이어가면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뭐 이 업종이 상승한다 안 한다 이게 뭐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컵에다가 그 물을 따라 놓으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물이 공중으로 날아가겠죠. 없어지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트렌드라면 얼마 후에 얼마나 없어질지는 사실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물이 없어진다라는 건 아시고 그 앞으로 이제 우상이 되는 걸 아시고 기술적 분석은 각자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문의 현답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럼 내일장 한판 승부는 어디다가 좀 포커스 네. 맞춰- 네. 사실 내일장 한판 승부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들어서 조금 좀 조심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제가 G스마트 글로벌 네, G스마트 예, 예. 글로벌 그 상한가 다음에 들어갔죠. 상한가 예. 네네.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에 G스마트 글로벌을 말씀드리고 금요일부터 상한가 기록하더니 25%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예. 그 이후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후에 사신 분들은 30% 수익률 올라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손실도 많이 오신 분도 있고 물론 다시 네네, 올라왔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지금 한판 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뭐 당장 내일 사라가 아니라 이 업종들의 점점 개선세가 눈에 띄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을 참고 삼아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이제 최근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생체 인식 시장입니다. 생체 인식 시장. 네, 예. 뭐 제가 핀테크를 공부하다가 이쪽도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거든요. 보안. 어떤 식으로 보안을 유지할까? 거기서 뭐 최근에 뭐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흔한 건데 향후에는 이제 안면 인식이라든가 홍채 인식 이렇게 바이오 생체 인식 시장이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네네, 뭐 예. 국내에 아직 뭐 상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대감도 조금씩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슈프리마나 삼본 정밀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생체 인식 시장에 대해서 미리 지금 투자를 하고 실적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삼본 정밀 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생체 인식 그 관련된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로 많이 진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들 휴대폰 부품사, 카메라 뭐 필터사라고 아실 텐데 옵트론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그 생체 인식 시장입니다. 제가 조금 더 깊숙하게 말씀드리자면 옵트론텍이 과거에 주가가 정말 좋았죠. 2012년, 13년도에는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 성장과 함께 정말 그 주가가 3배 정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어느 정도 스마트폰에 정체가 오고 갤럭시 S5가 잘 안 팔리면서 네. 동반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옵트론텍 한
업체만 들어갔지 솔밴드로 들어갔지만 나노스 투밴드로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이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이제 리스크를 이제 매출처를 좀 다변화하면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렌즈 모듈을 이용해서 홍채 인식이라든가 안면 인식을 통해서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죠. 지금 그 진출의 시작 단계니까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 생체 인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7일) 금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3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발표됩니다. 예상치 57로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간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 발표되십니다. 29만 건으로 전주 대비 소폭의 감소 예상됩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일본에서 세 가지 경제지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실업률, 근원 CPI 나오고요. 소매 판매도 함께 발표됩니다. 내일장에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올해 상반기 IPO 대여죠. NS쇼핑 상장합니다. 종목 코드 138250 거래소 시장 상장하고요. 공모 주가는 23만 5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과 삼보모터스가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내일은 역대 최대의 주총대회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276개사, 코스닥 시장에 514개 회사, 코넥스 상장사 20개사, 총 810개 회사가 주주총회를 엽니다. 네, 자, 유가하고요, 환율 따라서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하고요, S-오일 뭐 이런 쪽들이 오늘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내일도 장중에 환율도 유가 동향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